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 반등이 나오다 다시 빠지는 모습. 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는 반등이 나오긴 했죠. 자, 여러분 현재 시간이 몇이냐면은 새벽입니다. 자, 5시가 좀 넘었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 보셨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 빠졌습니다. 자, AI 거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시장입니다. 자, 엔캠 2차 전지 종목인데 이거는 반대죠. 그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올라갔던 종목이 많이 내려왔죠. 자, 40만 원 가까이 갔다가 반토막이 더 나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는 못 올라옵니다. 어제도 겨우 영업일수 7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그죠? 받치는 세력도 있습니다. 2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내리 누르는 세력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이유. 받치는 세력은 누구죠? 자, 여러분, 기관 동향 보셨나요? 엔캠 최근에. 자,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강하게 안 올라오죠. 왜 안 올라올까요, 주가가?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계 증권사 거래 많이 했거든요. 얘네들이 사는 게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바닥에서.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립니다. 세 번째 근접 호가.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단계? 1단계입니다. 왜?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내리 누르는 거 알고 있고 물량은 밑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엔캠은 지금 이슈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수급이 중요해졌습니다. 공매도 세력 받아가는 외국인들은 이것도 외국인이겠죠. 헤지 펀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매매하는 패턴이 이렇게 수급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최근에 엔캠이 반등이 나왔던 시점 여러분 8월 초입니다. 자,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장이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미국 경기 침체. 그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FOMC 9월 달에 열리는데 금리 인하가 결정됩니다. 0.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이유가 있었고, 자, 엔캠이 반등 나왔던 시점. 자,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친환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파리 협약도 탈퇴하려고 그러잖아요. 해리스는 여러분 민주당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사람입니다.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월가에서 해리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2차 전지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얼마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였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2차 전지 종목들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종목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박민수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반등 나온 시점 8월 초부터죠.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BM이나. 자, 그 다음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LG 엔솔이 대표적이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나온 시점이 그때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2차 전지 종목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이런 국면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 이론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얘가 앞서 나갑니다. 아시죠? 반려견 데리고 산책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이걸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보고 주가라고 본다면 이게 항상 앞서 나갑니다. AI 섹터든 뭐든 간에 너무 멀리 간 거죠.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 빠지잖아요. 왜?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반려견이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주가는 실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회귀합니다. 시차를 두고서.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오겠죠. 엔캠은 어떤 경우일까요? 거리가 많이 좁아졌죠. 거리가 좁아지면 다시 앞서 나갑니다. 모멘텀이 된 게 뭘까요?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대선은 11월이죠. 그때까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친환경 종목들은 호재를 맞은 겁니다. 대선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면서 미국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거리가 좁아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반려견이 앞서 나가기 전에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받아가는 외국인 세력들 얘네들이 아직은 1단계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사고 있어요. 고모도 세력 때문에. 자, 이런 말씀까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5시 12분입니다. 영상 일찍 찍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시장이 급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제가 전략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상 일찍 업로드해서. 자,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엔캠 보시면은요. 2분기 매출 성장 흑자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죠. 해리스 트레이드 영향도 있지만 실적이 살아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2차 전지가 안 좋은데 흑자 전환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을 100억 원 벌다가 120억을 벌었습니다. 20% 올라왔잖아요. 어떤 기업이 적자였습니다. 자, 엔캠처럼. 근데 흑자가 됩니다. 2번이 주가 상승률이 더 큽니다. 왜? 주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심리적 부분.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이 주가 바닥일 수 있겠구나.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는요.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객사 확보를 많이 했고 2024년 북미 전액 시장 60% 정도 전망된다. 자, 엔캠이 여러분 공장이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있죠. 여기 우리나라 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입주 조건이 좋아서. 캐퍼를 4만 원에서 10만까지 늘렸습니다. 최근에. 텍사스 공장 내년에 완공됩니다. 2025년에. 이거는 캐퍼 자체가 10만입니다. 최근에 20만까지 캐퍼를 늘렸습니다. 20만 톤까지. 자, 왜 이렇게 캐퍼를 늘렸을까요? IRA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공백이 생기죠. IMS가. 이거를 엔캠이 이거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키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를 발행했죠? CB를 발행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채권 발행하는 게 있고 유증하는 게 있고 하나가 CB입니다, 여러분. CB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채권 주식하고 중간 특성 메자닌 투자잖아요.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주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발행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삼자배당 유상증자 같은 거 있잖아요. CB 발행, BWEB. 이것도 세력이 들어온 채널입니다, 여러분. 메자닌 투자. 채권 들고 있다 이자 받다가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왜? 주식이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CB를 발행을 많이 했는데 좀 많이 했습니다. 2,880억. 전환된 것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도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갖고 있던 세력들, 사모펀드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물량들을 전환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매도 폭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수익을 내고 정리하는 거지만 매도 폭탄이 요래된다. 실제로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근데 좀 남았습니다. 블록디라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블록디리 물량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블록들이지만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거죠. 자, 공매도 세력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냐? MSCI 편입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MSCI 편입이 되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좋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850억이 들어옵니다. 엔캠 같은 경우. 근데 외국인이 항상 롱, 바이의 개념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쇼스의 개념으로도 들어오죠. 셀의 개념으로도 들어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악재가 생길 때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엔캠이 이번에 공매도 타겟이 된 겁니다. 왜? 사모펀드에 블록디는 물량 나오잖아요. 그리고 섹터 전체 업황도 안 좋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에 블록디는 물량 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중앙첨단소재와 EDL 리어즈는 지배구조를 안정화시켰습니다. CB를 주식 전환시키면서 오버행 이슈도 해소가 됐어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왜 완성시켰을까요? 리튬이온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튬이온. 이것도 IRA 때문이죠. 자, 리튬이온 중국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90%가 넘어요. 우리나라 3%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IRA 때문에 중국이 빠지게 되면 자, 공백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수직 계열화시켰습니다.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이슈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엔캠 어쨌든 간에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는 종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방 압력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중앙 첨단 소재와 EDL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완성했습니다. 왜? 리튬이온 때문이죠. 리튬이온 시장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서. 세 번째, 악재죠. 사모펀드의 블록딜 물량이 나오는 동시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이 주가를 내리누르는 요인입니다. 자, 엔캠. 자, 근데 엔캠이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하방 압력을 견디고 있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러분 10월 달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와 파나소닉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이슈가 하나 있어요. 10월에. 먼저 리튬이온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해액과 리튬이온. 두 번째, 지분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미국에도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왜? 북미 공장이 있잖아요. 조지아주에 텍사스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자, 그래서 10월 달에서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저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여기로 종목명형 엔캠이라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엔캠. 그럼 제가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오픈되면 주가 낙폭이 큰 데다가 바로 VI 걸린 다음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인맥입니다. 이 친구들과 매주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세력 회의, 정보 회의. 여기서 나온 정보입니다. 엔캠으로 보내주시면 테슬라 일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반등 시도가 나왔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박스입니다. 자, 25만 원이 왜 중요하냐? 여기는 못 들었죠. 시도가 나오다가. 자, 이 가격은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매도를 때린 겁니다. 위로 계속. 지금 쇼커버 중이겠죠. 자, 근데 저 25만 원이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스키즈에서 쇼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뀝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 보이시죠?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올라요.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주식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얘네들이 할 수 없이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스키즈 시장가로 그냥 샀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거죠.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수급이라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 오래 기간 매집하다가 들어 올렸는데 거기서 급등락을 하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면 손이 바뀌었습니다. 강력하게 매집한 세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매집 기간 꽤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 3년 정도 되죠. 지금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여러분? 7배에서 8배. 자,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적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엔캠은 이미 아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하고 많이 다르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조심해야 되지만 많이 빠지게 되면 매집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거죠. 매집 전략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랬죠. 헤지 펀드가 1단계로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봉입니다. 여기 이 친구들이 새로 들어온 매집 세력들. 지금 현재 개미 털기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털까요? 피어 아니면 포모입니다, 여러분. 포모란 말 들어보셨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신고가 나잖아요. 무조건 따라 사게 돼 있습니다. 피어는 빠질 때 추격 매도 하는 거죠.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이런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엔캠 보시면은 일봉에서 봤을 때 자, 반등 시도가 나오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1단계로 사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정도 가야 주가가 올라와요.
고무대 세력이 내려누르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렇지만 얘네들도 물량 채우잖아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5만 원대가 뚫린다. 자, 그때는 스키즈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상승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대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 먼저 패턴 분석부터 시작하고요. 얘네들. 그다음에 이슈 분석. 그다음에 차트 분석. 자, 심리적 분석.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엔캠이. 자, 타임라인 확인해 보면은 자, 9월 17, 18일 날 FOMC 결과 나오죠. 금리 인하 결정됩니다. 0.25냐, 0.5 비컷이냐. 두 번째, 10월 달에 나오게 된 3, 4분기 기업 실적 중요합니다. 엔캠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자, 엔캠 개별 이슈가 있다고 그랬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 중입니다. 해리스 관련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수혜주죠. 2차전지 종목은. 네 번째, 개별 이슈. 10월에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주가가 10월 달까지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방향은 상방으로 잡겠지만 그 전에 많이 흔들 겁니다. 특히 헤지 펀드가 매집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략 자료를 만들었어요. 미 헤지 펀드 매집 전략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엔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상장 기업은 90%는 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엔캠 R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지금 1단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얘네들이 2단계 나가잖아요. 물량 확보되면 그때부터 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25만 원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뚫리는 순간 급등 나옵니다. 엔캠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엔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무료 방이고요. 텔레그램 방 저를 사칭한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엔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무료 방이고요. 저를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회복을 다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회복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주식을 빼는 건 누굴까요? 기관, 외국인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입니다. 무슨 얘기냐? AI가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번 폭락의 주범이 알고리즘입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최근에 대세입니다, 이게. 1000분의 1초 단위로 여러분 주문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제가 PB 할 때보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60에서 70%까지 갔습니다. 지난번처럼 시장이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급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AI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별로 분석했죠. 코스닥 150,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중소형주, 특히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010-3158-8575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 리포트, 종목 리포트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두고두고 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고리즘 비중은 점점 커질 겁니다. 지난번처럼 급락 나왔을 때, 급등 나왔을 때 알고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리포트 챙기시고요. 자, 엔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10월 달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전체 이슈, 개별 이슈. 자, 엔캠 R 있었죠. 종목 리포트, 헤지펀드 매집 전략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이고 실시간 대응 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테슬라 일정이 있었죠. 전액 리튬이온 공급비 아까 지분자 일정 안내드립니다. 네 번째,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자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종목 리포트 엔캠 헤지펀드 매집 전략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구 전략보다 어려운 게 매집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이 매수 타이밍을 여기다 제가 오픈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매도 전략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세력 기법 다른 종목에 적용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CAM 알러 보내시면 되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시장이 10몇 프로씩 빠지는 장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몇 프로씩.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전체 시장 비중의 70%입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을 알아야 돼요. 당해도 알고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특히 5번에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구간에서 여러분 아침에 영상 일찍 찍어서 영상 업로드할 겁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 자료,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 자 필요한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 이런 국면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다시 강조드리지만 앙드레 코스틀라니가 자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항상 시장이 앞서가죠. 그죠? 이게 AI 섹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 빠지잖아요. 왜? 너무 멀리 갔던 겁니다. 되돌림 현상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항상 주가라는 건 실적으로 회귀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엔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리가 좁아지지 않았나요? 거리가 좁아지잖아요. 모멘텀만 생기면 다시 얘가 앞서 나갑니다. 빨리. 자 그게 타임라인이 정해졌습니다. 9월 17, 18일 날 FOMC 열리고 금리 인하 두 번째 10월 달에 나오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 엔캠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대선 있죠. 11월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 중입니다. 친환경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 네 번째 10월에 있을 테슬라 일정 개별 일정 전체 일정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